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일정 협상 시작부터 이제 증인 신청 또 일정 이걸 놓고 대립을 했습니다. 야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당은 발목 잡기 중단하라며 엄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가 난 분인데 국민 시각에서 좀 이해가 안 갈 거다. 중국 칭화대 학위와 불법 자금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를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엄호에 나섰죠. 전현희 최고위원은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참석자 캐나다라고 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된지 좀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도 그렇고 또 이 김민석 후보자도 이제 일단 정면 돌파를 택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저는 큰 부담이 처음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시원하게 답변하겠다,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해하기는커녕 그 설명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 중에 지금 아빠 찬스 아들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홍콩대 인턴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국제고등학교 즉 김민석 후보 아들이 졸업한 그 학교에서는 휴학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 즉 외국 대학교와 어떤 그런 어떤 논문이라든지 공동 연구를 어떤 이유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좀 언급이 없죠.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처가 다 알아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이렇게 좀 첨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통한 어떤 입법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심지어 또 인터뷰까지도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스펙은 뭐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학 때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외국 대학교 할 때 자기 어떤 지원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쓰지 않았을까? 진학 때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지원서를 보여주면 깨끗하게 썼는지 여부가 결판납니다. 그런 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2002년 SK 이익수수 관련해서 본인은 모르고 당해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 결과였다. 이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 조작 운운하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들 그런 이야기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도 그런 이야기하고 김민석 후보도 정치 검찰 조작이라 하는데 아니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난 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도 그런 어떤 정치 검찰 어떤 조작이 된 건지 가장 또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죠. 재산 증식이 2020년과 2025년도를 비교하면 8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8억 가량이 늘었는데 그 사이에 확실하게 쓴 게 추징금 2억 2천을 갖고 또 카드 2억 2천 그리고 헌금해서 총 한 18억 이상을 이제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교회 헌금까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언지 어떤 세원 수입원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뭐 헌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세비를 다 한 푼도 안 쓰고 해도 한 뭐 6억 정도인데 나머지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관련해서
지금 불법 정치 자금 과거부터 관련이 있었던 강 모 씨하고 굉장히 이런저런 일으로 관계가 깊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해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의문이 정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 너무 의혹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정말 이 야당의 이제 발목 잡기인지 그런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또 설명의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묻지마식 발목 잡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이제 야당이 제시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국민들의 눈높이 선에서 해명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청문회 이후에 아직 날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청문회 일정 이후에 아마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론조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그 김민석 총리를 어지간하면 지금 대통령 말씀은 안고 가겠다는 의미지만 의외에 지금 두드러져 나오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더 발굴돼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파만파 즉 아슬아슬한데 그러는 소위 뭐 변곡점을 넘을 수 있는 다른 걸 더 야당이 예. 갖고 나온다든지 도저히 뭐 안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으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뭐 여당이라고 무조건 뭐 이게 발목 잡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주어져 있는 이미 이제 형을 받은 건 사실은 뭐 대통령도 예. 알고 있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일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라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불철저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드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의혹 제기 차원이 아니라 또 본질적인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야당에서 흔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나머지 한 방이 있느냐의 문제이겠습니다. 저 김두수 본장님,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 이제 초대 총리를 놓고 이제 검증을 이제 까다롭게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해줬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또 감안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가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수위 기간에 검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의혹도 민주당에서 강화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타협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뭐 호남 출신의 노무현 정부 출신이고 역대 뭐 이런 경력과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고 당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그런 걸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그 요소에서는 이런 검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약간의 타협점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뭐냐? 지금 인수위가 없는 가운데 바로 이 총리를 빨리 앉혀서 또 장관들 제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청을 받아야 되는데 첫 총리가 낙마하는 순간 다시 한번 또 이 장관을 갖추는데 2달 이상 걸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참 좀 난감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의 자세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와의 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했나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2번이나 이렇게 또 그 위반해서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이 또 좀 더 공적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좀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 인턴 그 홍콩 대학 그 인턴 문제는 뭐 랜선으로 인턴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쪽 교수가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입법 이런데 이제 그 아들의 동아리의 부분을 이렇게 활용했는데 물론 입시를 안 썼다 그러지만 도덕적으로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말했지만 이런 돈 관계 이런 거는 결국은 회계에서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면 뭐 허용 범위 내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니까 의혹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정인 신청이라는 데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그 가족들 그러니까 전처 그리고 이제 현처 이런 문제를 다 소환한다는데 그건 가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지나치면 다시 한번 그 우를 범하게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민석 그 후보자와 거기에 이제 정치적 동지관계 뭐 10년 이상을 그 정치 당인을 보는 이 관계에서 또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면서 그 초대 당대표와 그 다음 당대표를 김민석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얽혀 있는 동지냐 후견인이냐 아니면 이렇게 정치자금 제공자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금정적 대차 대조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청문회 거쳐서 그냥 뭐 인주는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조국혁신당 뭐 다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죠. 그게 아마도 예. 좀 실망이 클 것 같고 특히 지금 이렇게 의혹이 이게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예컨대 일본 총리의 보좌관을 접견한다든지 아니면 라면 2,000원 발언 이후에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정책 간담회 한다든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선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만 집중하는 게 실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뭐 어떻게든 총리가 지명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여당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면서 마치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2002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뭐 확정 판결이 났고 형도 받았고 그다음에 추징금도 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면 보고까지 받았어요. 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2002년도에 돈을 줬던 사람한테 다시 2018년도에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돈을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그중에 4천만 원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강모 씨한테 빌렸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당시에 나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공직자도 아니었다, 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뭘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엄청 위세가 등등했던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실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미 예비 후보자랑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본인의 어떤 뭔가 쩐주라고 할 만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만기 5년짜리 채무를 하고 그것도 심지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실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한테 부동산 살 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것도 계약서 쓰고 다달이 이자 꼬박꼬박 내고 원금 조금씩 갚지 않으면은 이거 불법 증여 아니냐고 바로 의심 들어와요. 바로 신고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수천만 원을 다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쥐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부랴부랴 상환한다?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누가 정상적인 채무로 볼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약간 위장 채무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대표 말에 조금 보완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2002년도는 이제 SK이기 때문에 아니고 방금 하여튼 그 강모 씨는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인데 지금 이제 강모 씨 관련된 게 지금 개인적으로 4천만 원 그다음에 또 10사람 9사람으로부터 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용증을 썼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10년도에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된 이 사항도 명백히 당시에도 차용증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왜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냐면 차익증 썼더라도 담보를 잡지 않고 또 독촉도 없었고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라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건과 지금 현재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정식 이 문제는 그 갭을 누가 보더라도 세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럼 그건 뭐냐에 대해서는 이건 의혹이 아니고 팩트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당연히 김민석 그 후보자가 밝혀야 되죠.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해보자. 깨끗한 인간이 있긴 하냐?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김민석보다 심한 정치권 인사들 수도 없이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벌금 완납한 거 아니냐. 야당은 김민석이 무서운가? 계엄도 제일 빨리 알아낸 게 김민석이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 했다. 당연히 정면 돌파로 가야 한다. 뭐 좀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 반면에 검증한다고 하는데 발목 잡기라고 하면 어떡하냐? 진짜 내로남불이군.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집에 화수분이라도 있나? 정치인들 하나같이 깨끗한 인물이 없다. 간단한 산수도 안 된다. 직접 제출한 자료를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냥 내려오는 게 그나마 명예로운 일인 것 같다. 깔끔하게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내란당이 그게 할 소리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구들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김민석 꼭 총리 돼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는 충분히 이제 해명을 할 것 같다. 본인이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청문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죠. 예. 얼마나 본인 입에서 그런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청문회가 개인이 얼마나 윤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총리로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사업들을 통할할 수 있는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물어보지도 않고 국정 철학이라든지 앞으로의 총리로서 각 부처를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역량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오직 몇 가지 어떤 흠집에 대해서 집중하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사실 비공개 청문회로 빨리 끝납니다. 사실 본인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청문회가 너무 흠집내기 식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